정읍시장 출마 예정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학수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지금껏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경력들 몇 가지 자랑해 주시죠. 예, 저는 정읍의 소성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2006년 전라북도의 의원, 2014년에 다시 10대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전라북도의 예산결산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장을 했습니다. 농산업경제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어려운 농업, 농촌, 소상공인, 많은 중소기업들을 방문을 하면서 전라북도 농업과 지역 경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국무총리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을 샘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읍이 샘물이 솟는 그런 활력 있는 정읍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또 시장에 도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독특한 경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제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이 돼서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었던 사진입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또 다녀오셨다는 예. 얘기도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추진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력을 넘어서 실천력이 좀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동까지 싶습니다. 나아가는. 예. 뭐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그 실천은 아무나도 할 수 없잖아요. 이학수는 다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좀 참신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정치인이 돼야겠다라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얼마나 좀 엉뚱한 사람이냐면 오래전에 친구가 그 프랜차이즈 통닭집을 인수했어요. 뭐 유튜브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회사를 예. 인수했는데 예. 그 맛있는 통닭을 항상 먹고 싶은데 우리가 트랜스 지방 때문에 먹지 못하지 않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해 보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올리브유로 한번 튀겨보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직접? 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 그 기름에 끓는 온도가 틀리고 해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혁신이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결국은 안 했는데 한 2, 3년 후에 올리브유로 튀긴 통닭이 나와서 다른 대박이 곳에서, 났어요. 다른 그렇죠. 프랜차이즈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좀 실천력, 행동력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고 혁신적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단점이나 부족한 점도 있으시겠죠? 예,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죠.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살갑지 못하다, 또 차갑다, 싸납다, 뭐 심지어는 싸가지 없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들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살갑지 못하고 싸나운 것은 맞는데요. 뭐 싸가지가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참 많이 소통력도 있고 많이 친절합니다. 제가 S와 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요. 아마 S와 노가 확실하다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희망 고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더 살갑고 더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따뜻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서 함께 보도록 하죠. 예, 어떤 분이길래 존경하는 분이신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1971년도에 꾸리찌바 시장이 되면서 혁신가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을 펼쳤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존경을 하고 있고요. 저분이 시장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버스 노선 변경과 분리수거를 시행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브라질 꾸리찌바는 대중교통률이 80%고 분리수거 재활용률이 70%에 달하거든요.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을 펼친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라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읍도 한국의 꾸리찌바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정읍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렵다 이런 소리 뭐 예전부터 많이 있습니다만 정읍 경제 역시 올해 침체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보다 발전을 해야 할 텐데 사실 인구로 따지면 약 10만 정도이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 어떤 대책들 필요할까요? 지난달 말으로 정읍 시민 인구가 10만 6,634명에 달해요. 이제 곧 10만도 붕괴가 됐는데 사실 이 지방 소멸은 우리 정읍 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해요. 또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하고 우리 정읍시 포함 10개 시군이 도시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걱정이 되고요. 인구 도시 소멸 문제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단체장이. 근데 시행을 못 하고 있을 따름이지. 이게 크게는 중앙정부의 정부 정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일자리예요. 예. 단체장이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해서 출산율을 높여주고 또 청년이 떠나지 않게 좋은 일자리들을 가져와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정읍만 해도 관계 인구가 한 27만 정도가 돼요. 관계 인구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들이 노후를 고향에 와서 보낼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정읍시는 도시소멸 쉽게 지역에서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 가능하다면요. 예. 예, 방금 말씀하시면서 일자리가 해법이다 이런 얘기도 조금 덧붙여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지역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관광하고 농업에서 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시 하면 단풍, 그래서 전북 관광 1번지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단풍으로 지금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고요. 구절초 축제가 유명했었죠. 뭐 2009년, 2010년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선정한 가보고 싶은 관광지 100선에도 선정이 됐었는데 예. 올해 2021년도에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에서도 빠져버렸어요. 네. 구절초 축제에 한 30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작 정읍 시민들은 과연 우리 구절초 축제가 정읍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구절초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도로가 협소하고 하도 이렇게 차가 밀리다 보니까 중간에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읍시에 많은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보면 아주 넓은 터가 있어요. 거기에 차를 다 파킹해 놓고 시에서 서틀버스를 운행하면 예. 주차장에 푸드축제를 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구절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더 얼마든지 유치를 하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농업인데 우리 정읍이 농업 인구가 21,521명이나 되는데 권역별로 6개 농협이 있어요. 물론 어떤 농협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공해서 파는 농협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1차 산업에 그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직접 정읍시 브랜드로 판다든가 그 농협의 브랜드로 팔면 아마 부가가치가 많이 생길 것이고 농민들도 계약 재배를 해서 봉급받는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농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농업과 관광에서 앞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있고요. 소득 창출도 가능하고 그렇죠. 또 일자리도 근데 찾고요. 농촌이 예. 또 힘든 게 인력 수급 때문에 많은 일손이 어려움을 겪고 부족하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뭐 필리핀이 됐건 외국들하고 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맞춤형 인력들을 좀 육성해서 공식적으로 좀 그렇죠. 교류를 예. 이어가겠다. 예. 또 정읍이 농지와 임야가 50대 50이에요. 산을 이용해서 산약초를 키우고 산나물을 키우고 그분들에게 임업 직불금을 주고 하면 또 정읍 예. 브랜드로 예. 산약초로 산나물로 그것도 이렇게 또 팔아서 자원화해서 키워나가는 소득을 또 올릴 수 있는 예.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현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 정치인의 덕목, 이상적인 시장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치의 본질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 덕목으로서는 제일 먼저 민생이고 그다음에 행정의 공정이고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생은 정치의 시작도 민생이어야 되고 끝도 민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은 시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주 공정의 화두는 인사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이루어지면 아마 공무원들도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혁신인데요. 이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단체장을 뽑는 가장 큰 이유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가만 바라봐야지 어떤 시장이 나한테 잘하고 어떤 시장이 부침성이 있고 인사 잘하고 또 어떤 후보가 좀 살갑게 대우고 이런다 해서 저는 그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않고요. 우리 윤준병 위원장께서 지금 초선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국회의원이 3선 동안 시장하고 당이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에 엇박자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봐왔거든요. 또 정읍시가 요새 10개월 동안 시청 앞에 매일 사회단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단체장과 소통해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리더십은 시민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을 섬기는 행정,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춰지는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봉사할 줄 아는 인물을 뽑아달라 이렇게 네, 기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걸로 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지나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 오늘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정책들을 시민과 함께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